안녕하세요. 글로벌 다문화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윤영미예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주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다문화 사회를 조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문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한두 번쯤은 생각도 뭐 하셨거나 또 직접 또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문화들은 이제 다 소중한 가치가 있고 또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이게 다문화겠죠. 또 그리고 문화라는 게 우리 한 개인도 다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런 문화들을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문화가 다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 다문화 사회가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피부로 좀 느끼시잖아요, 그죠? 바깥에 나가보면 외국 분들 한두 번쯤은 다 보잖아요. 예. 또 아마 가정에도 또 한두 분은 다 계실 거라고 또 생각 들어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깊이 다문화 사회로 이제 들어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갖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조금 한식 메뉴에 몇 가지 외국 음식을 추가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또 아주 단일 민족주의에 깊이 뿌리내린 나라잖아요. 그래서 또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또 이웃이 어려울 때 정말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굉장한 또 힘도 있고요. 이제 벌써 우리나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한 250만 명에 육박하더라고요. 2050년도 되면 뭐 굉장히 많이 몇 배로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중에 결혼 이민자가 335만 명 정도, 또 그 자녀들이 또 25만 명, 또 이주 노동자들은 53만 명 정도에 달하고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에 그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결혼 이주 여성의 이혼율을 한번 열심히 통계청 기준을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27.8% 정도의 그 이혼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직 정말 그 기초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가구가 50%나 된다니까 좀 아무래도 좀 어려움에 있는 그런 이주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기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주요 부처에서 다각적으로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예산 조정 및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또 자녀교육 지원, 또 연구개발에 정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교부에서는 국제결혼 대상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지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뭐 가정 폭력 때문에 또 뭐 이혼한 그런 것들을 아마 그 외교부에서 조금씩 더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그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법무부에서는 결혼 이민자 출입국, 또 뭐 체류, 또 귀화, 허가, 또 지원,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결혼 이민자 생활 정착 지원, 네, 그렇게 또 지원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 다문화 지원 기반 구축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어 교재 개발, 또 문화 교류 프로그램 지원 등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또 한국 양성가정의 그 자격증도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결혼 이민자 영농기술교육이죠. 아무래도 그 시골에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그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 지원과 한국생활 정보 제공 및 또 상담, 또 임신, 출산 그런 지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제가 여기 고용노동부의 그런 한 3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을 데리고 제가 그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명이 지금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거 무슨 자격증이냐면, 요양보호사인가? 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이제 그런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취득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엄마들이 일단 그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그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어가 안 되니까 또 어떤 그 제약적인 게 좀 있고 해서요. 그리고 또 1년 정도 안에 그런 거를 다 이제 자격증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그거를 뭐 시도도 못 해보고 또 시도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면 굉장히 우리 엄마들한테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예, 한국어 교육, 또 다문화 지원센터의 모든 전반적인 일을 또 도와주시고, 또 쉼터, 또 이주 여성 긴급 지원센터 이렇게 다 운영하죠. 쉼터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 남편한테 이제 대부분 이제 폭행,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폭행이 일어났을 때 그 쉼터를 갈 수 있도록 이제 저희 그 기관에서 이렇게 연계해 주는데요. 대부분 엄마들이 쉼터에 있지 못하더라고요. 쉼터에 있다 보면 일단 모든 이제 전화가 차단되고 모든 이제 거기 안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사실 저희도 거기 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아주 완전히 철저하게 비밀을 이제 보장해줘서 이제 엄마를 보호하는 차원인데 이 엄마들한테는 또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견디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금 이걸 어떻게 정말 그 현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저 혼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죠. 이렇게 많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과 또 관심과 그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 사회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할 그 방법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으니까 또 이 갈등이 또 그렇게 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한 5가지로 또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소통,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또 문화, 또 이런 경제, 또 이혼, 또 자녀, 5가지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런 우리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 예.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예.
여기 한번 문장들을 보시겠어요? 아영, 누가 문똑똑, 열어 안 돼. 이거는 이 태국 어머니가, 자기가 바깥에 있는 사이에 누가 자기 딸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하는 소리예요. 딸에게, 이제, 아영아, 누가 와도 이렇게 문 두들겨도 너 열어주면 안 돼.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깔깔대고 웃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옆에 보면은 다신 얘기해 주세요. 다신 이 얘기 주세요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대신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좀 비슷하긴 하죠. 네. 저도 한 30분 정도 같이 얘기하면 웬만큼은 제가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뭐 1시간 이상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죠. 예.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게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원장님 통해주세요는, 원장님 통화해주세요. 그거예요. 항상 이제 대신해서 자기가 정확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그런, 이제 부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통해주세요. 막 또 그래요. 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한 명 배우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 배우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예. 한 명 배울 거예요. 이 얘기를 한 명 배우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참 많이 답답하겠다. 또 남편하고도 또 이런 문장 가지고 서로 대화한다면 남편으로서도 또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이게 서로 도우면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가정이 가장 바람직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자녀를 친정식구에게 맡겨야만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남편이 정신질환을 이제 알았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결혼해서 이제 두 자녀가 있었고 5년 만에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이 이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우가 그 모든 이제 그 집안에 정리를 한 거죠. 또 시어머니는 정신병원에 보냈고 또 이 엄마에게는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네가 나가서 따로 살아라 하니까 할 수 없이 500만 원을 가지고 아이 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베트남의 친정 식구에게 아이들을 맡긴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엄마가 한국어를 너무 알지 못했고 또 이런 모든 정보도 알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왜냐하면 지금 시어머니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남편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그 할머니와 그 아빠를 보여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 없이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그 베트남에서 여기 다시 온 그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5학년 때 아이들이 왔거든요. 와서 한국에서 학교에서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시 얘네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도 입국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례이기도 해요. 우리 이 가정에 정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생활 수급자로 또 되어서 지금은 그 정부의 지원도 받고 또 나가서 일도 하고 아이들도 그 어려운 그 소통이 안 돼서 한국어가 안 돼서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나요? 여행할 때 어떠세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괜찮은데 내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아마 언어가 안 돼서 손짓 발짓 뭐 다 하시면서 지낼 거예요. 뭐 여행이라서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그렇게 불편함을 찾는다. 이건 괜찮잖아요? 예.
그 나라에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사례인데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엄마가 답답하니까 이게 손으로 밀친 사건이에요.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오지. 또 술 마시고 오지. 자기한테는 말도 별로 안 하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하려면 그런 거를 들어보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손으로 밀치고,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감히 또 밀치고. 그래서 아주 정말 가정이 많이 어려움에 있었는데요.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 우리 이거 역지사지의 문제다. 만일에 당신이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자. 1년 만에 충분히 당신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이 엄마가 센터에 나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엄마가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렇게 같이 얘기를 충분히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열심히 나와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때 자기가 자기 입장만 생각해 봤던 그런 그 미안한 마음이랄까? 그래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지금 또 예쁜 딸도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 예,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예. 베트남에서 옛날에는 하루에 2번 정도 식사를 했대요. 지금은 이제 뭐 시대도 많이 변하고 거의 이제 뭐 그런 게 없겠죠. 근데 그래도 대부분 아침에는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또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그렇게 아침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같이 시집 온 우리 베트남 어머니인데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이제 국을 끓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같이 계시고, 시어머니 시대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시어머니 시대는 얼마나 자녀들한테 헌신적이고 남편 공경하고, 또 시어머니 계실 때 얼마나 또 공경하셨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밥을 못하고 남편을 위해서 국을 못 끓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가정들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트남에 있을 때 나는 바깥에서 먹거나 간단하게 먹고 그냥 나가서 일을 했고, 또 저녁 때 와도 일하고 오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지냈는데, 여기 와서 아침에 또 반찬도 잘 모르고 어떤 국인지도 국 종류도 잘 모르는데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남편이 그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그 어머니가 흔쾌히 그 말을 이해하고, 정말 어머니가 대신해서 아침 밥상을 차리고, 또 그 대신에 며느리는 저녁 때 또 밥을 짓고,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행복한 가정? 예, 그런 가정이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정말 제가 그렇게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가정이에요. 이제 그것은 전적인 남편이 그 아내를 지지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또 그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그 결단을 해주시고, 그렇게 또 배려해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을 이제 해줬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예. 만일에 여러분이, 아직은 젊으신 분들 아직 이해 못 하시겠지만, 예, 저도 며느리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저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아침을 할게. 너 저녁 해라. 같이 서로, 이제 나누면서 이제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죠.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본이 되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제가 이제 센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저 딴에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친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 번은, 이제 한국어가 끝날 쯤에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오셨어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자기가, 진호를 데리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서 제가, 진호야, 할아버지 오셨어. 그랬어요. 근데 진호가 막 달려가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빠 품에 탁 안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진호, 그 엄마도 오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냥 같이 멀뚱멀뚱한,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이것처럼 이렇게 나이 차가 있으니까 또 대부분 남편들이 그 아내하고 같이 동반해서 같이 외식을 한다던가 어디 나간다거나 굉장히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말하지 않아도 왜 느끼는 그 시선들이 있잖아요. 또 사회에서 느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통해서 저도 좀 호칭이 돼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엄마들도 어려움 있지만 또 남편들도 또 이런 어려움과 또 이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관심이 많은 시어머니는 어떻겠어요? 네. 너무 며느리를 사랑하고 또 며느리가 한국에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어딜 가거나 무엇을 사거나 모든 걸 다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 시집 와서 엄마는 짧은 치마도 입고 싶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고 보고도 싶고 또 이런 것 저런 거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끝날 때마다 이 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또 갈 때도 같이 가고 이렇게 1, 2년 정도, 1년 반 정도 견디다가 결국은 나갔거든요. 이거 나갔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 그런 그 관심이 자기한테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정말 자기는 짧은 치마를 좋아하고 아주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싶은데 한 번도 여기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해보질 못했대요. 그 가정을 뿌리치고 나갔다는 것은 자기는 그냥 불법인 채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며느리를 드릴 때 우리 자세들이 어떠한지 그냥 우리가 그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한 가정보다 오히려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들을 서로 익혀야 되고 또 배려해야 되고 또 때로는 또 알려줘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일반 가정보다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맞출 수 있겠어요? 남편의 월급이에요. 월급 액수도 모르고요. 남편이 언제 월급 받는지도 모르죠. 제가 남편 월급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알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 말이에요. 아무래도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고 또 왜냐하면 부인이 여기 한국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오히려 부인 입장에서 보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5년, 1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그런다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그 센터에 나오는 엄마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알고요. 그런데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제가 저도 많이 배워요. 예. 한 번은 베트남 엄마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원장님, 저 생활비 올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많이 올랐는 줄 알고 또 한편으로도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내 돈은 아니지만. 예. 그래, 얼마가 올랐어? 하니까
아, 이제 20만 원 올랐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 20만 원? 그래서 얼마야? 그랬더니 그 생활비가 이제 3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만 원이 됐대요. 아, 이거 웃을 수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일까요? 엄마들은 대부분 다 일을 하거든요. 예. 또, 남편이 다 해주니까 자긴 일을 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 엄마들이 정말 이 작은 돈에도 감사하고 그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일을 하게 되죠. 예. 남편의 월급을 몰라서 일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또 부인이 일을 하니까 남편이 이런 모든 거를 자기가 다 하겠다 해서 이렇게 모르는 건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모든 경제권을 또 남편이 쥐고 있고 또 믿지 못해서 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돈을 주면 또 자기 그 친정에 보낸다는 생각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대부분 이제 뭐 고기 공장에서 고기 다듬는 일, 또 아니면 야채 공장에서 그 야채 싸는 일, 또 식당에서 설거지라든가, 아니면 좀 한국어가 되는 엄마들은 이제 좀 서빙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 한국에 와서 어렵게 일을 하고, 예,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벌써 5년, 6년, 뭐 10년 이렇게 돼가는 사람들은 이제 몸이 많이 아프대요. 예,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할지, 예, 저도 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엄마들의 그 힘든 그런 그 직장 생활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조금 그래도 편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깊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공공기관에서 아주 정말 아주 단순 노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력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력서를 열심히 썼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 떨어졌거든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엄마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역시 좀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조금 더 배려 차원에서, 왜 그 어떤 큰 기업에서도 그 장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해보면 그래도 그런 길이 좀 트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아까 그 엄마들이 사용하는 문장들을 보시면 그 합의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합의 이혼을 했더라도 그 남편은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정말 이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냥 뭐 찍으라는데 찍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많이 이혼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혼을 해서 뭐 합의까지 잘해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살게 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자녀를 꼭 자기가 그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그 남편에 딸려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내 자녀니까 내가 해야 된다면 일단 법적으로 그 부인은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좀 이렇게 좀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기화 전에 이혼을 한 사람들은
자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면접 교섭권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화 전에 이혼을 하면 그냥 그 불법으로 되잖아요. 그냥 그 가정에 같이 뭐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엄마들은 많이 힘들어요. 이제 자녀를 한 번씩 이제 만나는 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려야 되고, 또 이제 아이들의 그 양육비를 일부분이라도 자기가 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아이들 위해서 계속 지급했다는 그 통장도 갖고 있어서 그런 면접 교섭권을 유지하려고요. 그래야지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체류가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엄마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단 기아 전의 이혼은 정말 다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면접 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얘가 이제 당신 안 본다. 그래서 얘가 보러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주 힘들게 뭐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갑자기 말도 없이 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제 엄마들이 뭐 길이 없잖아요. 뭐 정보도 뭐 많이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게 아주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 엄마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결국은 이 엄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처음부터 생활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래도 자기가 다녔던 직장이라든가 자기가 있었던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고 그냥 살았던 대로 살면 되죠. 그냥 이혼이라는 그런 아픔은 있지만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나와서 자기 그 거주할 수 있는 집도 필요하고 정말 뭐 자녀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그냥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제 있는 걸 통해서 엄마들이 과연 얼마나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대부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골 같은 거예요, 동네가. 이제 그런 이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잘 사는 나라 한국에 시집 와서 이제 그 가정도 필 것이고 잘 살 것이다 했는데 못 살고 돌아왔다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 아빠 먹칠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것도 자기가 다 부담으로 오니까 그냥 여기 머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서 그냥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이혼을 통해서 그런 가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또 다른 형태의 가정이라는 것은 엄마들이 그 이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국 남자하고 다시 재혼을 할까요? 왜냐하면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어떤 그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른 남자를 만날 때 대부분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젊은 베트남 사람들, 그 이주 노동자들도 한국에 와서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뭐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또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이제 그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그 가정을 보면 글쎄요 이주 노동자들처럼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또 불법인 사람들이 와서 또 여기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그림자 가정이 되는 거죠. 아무런 뭐 지원을 받는다거나 병원에 뭐 가서 뭐 아플 때 뭐 그런 치료를 받는다던가 뭐 그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녀를 낳잖아요. 이 자녀는 그 나라의 영사관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자녀가 여기 뭐 어린이집이나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진짜 이건 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제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도 학교에서 한국어가 많이 어눌하잖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뭐 한국어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학업에 좀 부진하게 되죠. 그거를 일일이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늘 일 갔다가 저녁 때 오면 다시 밥을 해서 또 하고 그냥 이 지친 몸 뭐 자는데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그런 통신문을 이제 보고 그거를 자녀에게 그 통신문 내용대로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엄마들이 이제 가정통신문 이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제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요. 그러면 저는 이제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지만 이게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어 교사들이 정말 많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어떤 그 중국 아이인데요.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잘려서 이제 집에 왔는데 제 엄마가 그 잘린 머리를 보고 너 왜 머리가 이렇게 잘려졌니? 네가 자른 거야?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같이 학교에 가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예, 같이 갔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대신해서 뭔가 얘기해주고 막 그냥 대신해서 막 싸울 때 또 싸워주고 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싸운다는 표현은 지금 화해를 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저는 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서 그 엄마하고 이제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엄마가 대화가 안 되니까 짝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런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머리가 잘려서 왔는데 혹시 선생님 그 아십니까?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진행됐는데 그 아이는 막상 아이는 이제 데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따로 만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하라는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설문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 얘가 그림을 그리면서 내 친구들은 뭐 이제 뭐 다 뭐 악마야. 나에게서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하는데 얘는 늘 이제 놀림을 당했던 거예요. 엄마가 중국 사람이고 너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 반반이지? 예, 이렇게 아이들이 놀리는 거를 얘는 그냥 이렇게 마음에 삭히면서 꼭 이렇게 참아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 그 아이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아무런 그런 편견이나 차별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거는 그 계속되는 어떤 그 학교에서 그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이름 바꾸고 싶으세요? 네.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예, 대부분 이름을 바꾼다고 이제 바꾸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기아를 하게 되는 엄마들은 거의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베트남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어머니도 이제 이름이 길기도 하고 또 중국 어머니도 이름이 또 긴데 저는 이렇게 긴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는 게 엄마들한테 참 좋다고 생각돼서 이제 이름을 많이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펑, 원미, 안녕,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원장님, 이제 저 이름 바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름을 왜 바꿔? 왜냐면은,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있잖아요. 이름 속에 묻어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 그런 게 저는 참 이렇게 어울린다고 생각돼서 그 이름을 좋아했는데, 엄마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너 엄마 이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쯔영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얘를 보고 얼마나 놀리겠어요. 얘 또 따돌림 당할까 봐 걱정돼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이가 정말 이름을 바꾸거나 뭐 무엇을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이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름 바꾸시고 싶으신가요? 예, 이름 바꾸는 이유가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 아셨죠? 예. 우리 이런 많은 갈등을 봤는데 이런 갈등의 해법들이 뭘까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갈등의 해법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만큼 좋은 건 없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고쳐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센터에서 많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제 한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한국어하고 검정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는 아주 꼭 빼놓지 않고 하고 있고, 또 검정고시를 시작하게 된 거는 아까 엄마들의 직업이 늘 힘든 직업만 있다 보니까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떤 딸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좀 시간이 길게 가겠지만 검정고시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이제 2명을 설득했어요. 왜 너희가 검정고시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네가 시작은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2명이 시작을 했는데 2명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를 붙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또 2명 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명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초등과정을 8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과정 8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과정 8명이 중등과정을 하고 있고요. 초등과정을 이제 또 시작하는 엄마들은 5명이에요. 예, 여러분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2명이 시작해서 이 2명을 통해서 많은 엄마들이 도전을 받고 꼭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늘 가슴에 품었던 그런 공부에 대한 또 그런 못다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 언어는 엄마 나라 언어 배우기예요. 네. 한 번은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의 자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이제 엄마가 이제 비빔밥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엄마가 자녀에게 영어로 해주더라고요. This one is 콩나물, this one is 고사리 뭐 이렇게 해가면서 섞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를 잃어버리면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또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한 것이 정말 가장 큰 후회가 된다고.
이 아이들에게도 이중 언어라는 게, 엄마 나라 언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뿌리도 중요하고, 아빠의 뿌리도 중요하고, 또 엄마의 소통과 또 그 소통을 이어주는 그 역할도 자녀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나라 언어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마들에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집에서 한국말 안 해도 돼요. 자녀한테는. 자녀들은 조금은 느리지만 한국말을 분명히 다 배울 것이고 잘할 것이고, 그렇지만 엄마 나라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다면 얘네들은 엄마하고도 점점점 소통의 어려움과 그 깊이 그 마음의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하고도 멀어진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같이 지내고 같이 엄마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조금 크면은 정말 그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와 깊은 대화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꼭 엄마 나라 얘기로, 엄마 나라 언어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옆에 보면은 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라로, 엄마 나라 언어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짜오, 또이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간단한 몇 줄이라도 할 때 저희가 상품하고 부상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은 그 문장이라도 열심히 엄마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집에서도 엄마하고 같이 엄마 그 말을 따라서 하기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쓰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얘기하면 이해는 빨리 되는 거예요. 이제 귀가 먼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소비자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성폭력이 무엇인지,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될 것인지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여행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복궁 가서 한복도 또 체험도 하고, 또 산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또 유적지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문화와 더불어서 또 마음의 여유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음식을 이제 자주 우리 센터에서 했어요. 뭐 밥 먹으면 왜 정이 더 붙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하면 또 우리 그 센터에 그 엄마들만 먹는 게 아니고요. 이웃분들을 많이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웃과 같이 더불어서 또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음식에 뭐 있는 음식 위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행하셨던 엄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필리핀에 갔을 때 이 음식 먹어봤는데 맞아 이거야 뭐 이렇게 감탄하는 엄마들도 계시고, 또 여기 또 밑에 보면 베트남 쌈 만들죠. 이렇게 쌈 만드는 것도 또 배워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또 김장 만드는 거 있죠. 김장 이렇게 배추에다가 속 넣고 하는 것도 또 엄마들이 직접 체험해서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그런 그 교류를 하도록 좀 열심히 하고 있죠. 문화에서 굉장히 거창하죠. 근데 우리 합창단이거든요. 또 그리고 연극도 새로 시작했어요. 참 합창을 할 때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합창이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이어주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합창 노래 이제 연습 끝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네 나라 사람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그 나라 언어를 써가면서 또 얘기하거든요. 예. 하나로 뭉쳤다가 또 그 나라끼리 또 뭉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창을 통해서 우리의 좀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엄마들이 주인공, 그렇죠? 나가서 이렇게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좀 특별한 그 감동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노래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요. 또 연극을 또 시작했는데 연극을 통해서 이제 그 엄마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정말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뭐
이제, 받았던 그 에피소드, 또 자기들이 또 느꼈던 그 서러움, 그런 걸 한번 이제 표현해 보면서, 같이 이제 그 동화가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 영상 보이시죠? 영상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거는 지난번에 그 그러니까 한글날 때 그 영상으로 저희가 합창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간다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1년에 한 번씩 이제 11월 말일이나 12월 달이면 페스티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좀 빨리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아마 페스티벌 할 텐데 이렇게 마음껏 그냥 마음을 놓는 시간이에요. 함께 신나게 춤도 추고 또 자기네 뭐 의상도 입고는 엄마들도 있으면 또 자랑도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 시간입니다. 기대되시죠? 한번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 한번 오세요. 이제 저희가 합창단이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이렇게 가끔 불러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교회 가서 이렇게 합창을 했거든요. 너무 감동 시간이었었어요. 정말 좋았고요. 또 우리 그 센터에서 이제 송편 만들기를 할 텐데 또 시장님 또 네 분께서 오셔서 또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그런 시간도 갖고 저기는 이제 원어민 교육 많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유치원에서 이제 베트남 사이에 이렇게 했던 거 한번 여러분과도 나눠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름다운 조화는 뭘까요?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가 바로 아름다운 조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들도 그냥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 친구처럼 정말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때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편견 없이 아무런 뭐 마음에 느끼는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다문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도 이렇게 조그만 부분을 하지만 우리 각자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품고 간다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정말 다문화 없는 그런 다문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